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더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건 뭐 심우정 총장의 이 모습들, 발언들, 또 이번에 즉시항고를 안 한 거, 또 검찰이 전체적으로 보통항고까지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예. 검찰이 아예 그냥 민낯을 드러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우정 총장의 이런 발언들. 참 이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 뭐 시간으로 따져서 이래 했다 하잖아요. 근데 다시 일자로 하라 그러잖아요. 대검은 또 대검을 일자로 지침을 해라고. 그 밑에 있는 부장들이 그 지침을 달라. 네. 앞으로 일자로 해야 되느냐, 시간으로 해야 되느냐, 뭐 구속 기간 산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자로 하라고 지침을 줬다 하잖아요. 네. 세상에 그럼 시간으로 해서 이것이 풀어준 것은 유일하게 한 명이에요. 윤석열. 그러니까 심무정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한 몸이다, 한 통속이란 거죠. 네. 내란의 공범이기 때문에 이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법기술자이기도 하지만은 실제 처음부터 심우정의 머릿속에는 윤석열의 구속을 풀어주려고 많이 이런 꼼수를 부렸다라고 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구속 당시에도 구속해서 기소할 때도 보면 하루 반을 허비하잖아요. 오검장 회의 한다고 바로 기소하면 되는데 그렇게 시간 허비하고 하니까 네. 시간이 부족한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했던 것 같고 일자로 하느냐 시간으로 하느냐는 이미 10년 전부터 논란이 됐던 건데 실제 심우정도 여기에 법무부 차관할 때 여기에 관련된 법을 위반하고 할 때도 관여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시간으로 했을 때 문제점, 일자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꼼수를 써서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꼼수를 통해서 이 날짜 이거를 그러니까 날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검사들이 네, 검찰이 알고 있을 텐데 네. 이게 구속 기간이 도과되면 안 되니까 이거 얼마나 네. 날짜를 표시하고 달력에다 네. 표시하고 네. 초임 검사 때부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넘기는 상황을 자초하고 항고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검찰이 과연 왜 이랬을까? 심우정 총장은 왜 이럴까? 이런 네. 의구심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왜 심우정 총장이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보세요? 본인은 일단 내란으로 일단은 윤석열의 은덕을 입어서 검찰총장이 네. 됐으니까 그리고 검찰 공화국을 만들었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검찰 독재의 하수인 역할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으로부터 공범으로 지금 받는 의혹이 많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비하폰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선관위에 검찰에서도 한 2명 정도 간 걸로 돼 있고 네. 그러니까 본인 그리고 또 경호차장 구속하는 것도 3번이나 발례시키잖아요. 그걸 구속시키면은 보안폰, 비하폰과 서버 이런 것들이 또 압수수색 될 수가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심우정은 본인이 떳떳하지가 못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검찰을 실제 윤석열의 하수인, 윤석열의 사병처럼 행동한 거죠. 오로지 윤석열만 존재하는 위에서 존재하는 검찰총장 같은 행태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 위에 윤석열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먼저 정청래 위원장은 뭐 윤석열 탈옥이라고 뭐 아까 네. 이 법사위에서 얘기하던데 네. 그렇게 이제 풀어주는 것은 결국 윤석열이 법 위에 있고 그 법 위에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검찰이 기능을 했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범인을 도피시킨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범인 도피시켰다. 도피시킨 걸로 보이고 그걸 예. 뭐 탈옥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네. 도피시킨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그리고 나서 원위치 됐잖아요. 앞으로 일차별로 하라고. 이게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할 거면은 이거 즉시항고에서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 받아야죠. 네네. 상급심에. 네, 그걸 안 그러니까 했어요. 그 당시도 구속 집행정지 네. 같은 경우는 하고
구속 취소하고 보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구속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구속을 취소한다든가 그런 사항에서 하면은 위헌적인 요소가 명확하다고 네. 헌재에서 나온 게 있는데 구속 취소는 아니다라고 그 헌재에서 판결 난 것도 없고 법적으로 그것은 유효하다라고 그때 김주현 민정수석이 저기 법무부 차관 때 얘기했죠. 예, 그렇죠. 법무부 이미. 차관 때 얘기했잖아요. 예. 김주현 법무부 차관, 네, 김주현이네요. 맞아요. 똑같은 김주현이가 사람입니다. 법무부 차관 때 얘기한 거고, 예. 그러니까 김주현도 거기에 다 알 거고, 심우정도 이러한 것들을 검찰에 오래 있으면서 다 아네요. 제가 잠시 헷갈렸는데 네, 네. 법무부 차관은 김주현. 김주현이네요. 예, 당시에. 당시. 예, 10년 전에. 네네. 그거는 조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김주현이 심우정의 네. 상관이었고 그렇죠. 김주현이 심우정을 끌어줘가지고 네. 검찰총장에 네. 앉혔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약 사건 의혹이나 네. 이런 수사 네. 의혹이나 네. 이게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김주현과 심우정 그 위에 네. 윤석열 이 라인이 작동해가지고 결국 윤석열 풀어주는 하나의 그렇죠. 이 전략이 가동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정수석이 뒤에서 조정을 했다는 의혹들이 많잖아요. 네. 김용련이 자진 출두할 때도 민정수석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의혹이 되기 대해서 청문회에서 따졌거든요. 거기에 결국은 검찰총장 심우정도 관여가 돼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은 검찰이 검찰 수사 못하는 것이 공수처가 해야 네. 되는데 네, 얼마 빨리 할 거냐. 네, 네, 뭐 답답한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특검이 가야 되는데 네, 네, 특검 최상목이 맡고 있고 네. 또 검찰총장은 여전히 심우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아니 이거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냐. 뭐 이 조기 대선 때문에 뭐 중도층 때문에 역풍 때문에 네. 당장 뭐 탄핵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당 안팎에서 일각엔 있지만 네. 아니다. 지금은 이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빨리 탄핵하고 빨리 손을 떼게 만들고 이게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크고요. 그럼요. 지금 우리 당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아주 커요. 심우정 바로 탄핵하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고 그리고 거기에 탄핵은 사유들이 차고 넘친다 두 사람 다 거기에는 전 의원들이 다 동의해요. 예. 그런데 이제 바로 탄핵을 하느냐 시점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실제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 예. 나오는 선고까지가 집중해야 된다. 선고까지. 예, 예. 그리고 나서 뭐 심우정이든 최상목은 탄핵은 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지부에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최상목 탄핵에 집중해야지 이 주제가 또 딴 데로 가다 보면은 엉뚱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해서 일단 탄핵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고 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해놓은 상태에서 시점은 나중에 한번 판단하자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늦어지고 그렇죠. 특히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각종 특검법을 계속 이제 맡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윤석열이 나와서 가장 힘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로 보여요. 네. 검찰총장한테 전화해서 뭐 이렇게 자꾸 또 작업을 할 확률이 있고요. 직접 하든 누굴 통해서 하든 그 다음에 그래서 핵심 부릴 수 있는 핵심이잖아요. 네. 윤석열에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그 마은혁 임명도 문제지만은 체제를 정비해 가는 것 같아요. 실제 본인이 뭐 경찰 인사도 그 결정하고 막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되죠. 그래서 체제를 정비하면서 지금 윤석열이가 했던 방법 그대로 거부권도 밥 먹듯이 행사하고 헌법 무시하고 네. 헌재에서 마은혁 임명 안 한 것은 위헌이라 하는데도 지금 안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치와 이런 것도 제대로 유지를 못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윤석열 체포 집행할 때도 법 집행을 엄정히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비를 해서 윤석열과 한 통속으로 한 몸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고 네.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면을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탄핵을 네. 근데 지금 하여튼 지금 현 시점은 윤석열 파면이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당의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당의 생각.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최고위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빨리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심우정도 바로 탄핵하고 최상목도 탄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진작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뭐 당 내부에서 당 전체로 봤을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이런 것도 있죠. 네. 자, 결국 이제 파면에 모든 걸 이제 맞춰가지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네. 파면에 맞춰진 민주당의 이제 투쟁 네, 예. 상황, 투쟁 네. 방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오늘 또 광화문에서 네. 집회도 있고 또 도보 행진도 하고 네. 국민들과 함께 힘을 이제 모으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은. 예. 지금 민주당은 지난번에 윤석열이가 나오면서부터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심각하다. 그래서 비상행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24시간 철화로 지금 대기하면서 네. 여러 가지 비상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지금 우리는 어저께부터 강화문 가서 저녁 12시까지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일부 의원들은 삭발도까지도 했었고 김문수, 박홍배, 네. 전진숙 의원 특히 전진숙 의원 여성 의원인데 용기를 오셨더라고요. 내서 삭발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현재 단식에 참가하시는 분도 있고요. 김준혁, 박수현, 뭐 민영배 등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주 이런 비상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 지금 아마 네. 이제 밤에 광장에 계시느라고 약간 네. 좀 감기 기운이 네, 드신 거 지금 그렇죠? 제가 윤석열 나오고부터 네.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 그런지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감기 몸살 때문에 지금 한 4일째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너무 신경을 많이 썼더니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그게 바로 이제 내란성 스트레스입니다. 내란성 그러니까요. 면역 약화 그래서 증상. 지금 야외 집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 가서 이렇게 또 있고 하니까 더 이 몸도 안 나고 일교차가 너무 계속 심합니다,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아마 지금 우리 국민들의 또 네. 이제 몸 컨디션과 또 같은 마음으로 좀 네. 시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몸이 좀 나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어떻게 살 네. 수가 있느냐 우리가. 사실 그때 윤석열 풀려나고부터는 저희들이 퇴근도 제대로 못 하고 밤에 24시간 여의도를 지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면역력도 떨어지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이제 감기 몸살 이런 게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국민들과 또 네. 이제 민주당 또 야당 의원들 함께 한 목소리로 헌재를 향해서 빨리 파면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재 또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탄핵 심판 각하라면 나경원 의원 등 82명이 헌재 2차 탄원서를 냈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뭐 각하 지금 윤석열이가 만약에 10,000분의 1이라 돌아오면은 네.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실제 그러면은 바로 저는 비상계엄 할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돌아오면은 여러 가지 혼란 사항이 더 가중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핑계로 비상계엄을 하면은 노상원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네. 현실화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죠. 노상원 수첩에는 선량한 시민들,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대량 학살 계획도 거기에 수치로 일부 제시가 되고 있어서 너무 끔찍하잖아요. 예. 뭐 500명 뭐 수거 1차 뭐 이런 내용도 있고 5,000명에서 10,000명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 끔찍한 사항이 일어나는 거고 예. 만약 각하돼서 돌아온다면은 앞으로 비상계엄을
수시로 할 수가 있는 길이 수시로? 여러 때잖아요. 뭐 이제 비상겸해서 비상겸 해주고 이래도 면허증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상겸 독재 면허증. 면허증도 주는 거고 비상겸을 통해서 독재를 하라. 예. 그래서 그런 껍증한 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러면 한 40년에서 50년 후퇴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포고령에 뭐 그 이었다가 뺐다는 거 통행 금지도 이었다가 뺐다 하잖아요. 네. 나 또 통행 금지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음, 출국 금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과 자유가 너무 침해되고 네. 끔찍한 나라 우리가 얼마 어떻게 쌓아온 나라입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피 흘리고 해서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였고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런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은 윤석열 기각한다고 탄원서 내는 그런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은 없겠죠.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거기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들은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권력 유지, 네. 정권 뺏기지 않고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 이해할 생각이 수가 듭니다. 없는 네.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이 네. 2017년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 썼던 걸로 또 이제 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직연 판사도 마찬가지로 네. 해설 썼을 때 이 얘기를 네. 했었고 그렇죠. 이 윤석열 측근인 이완규 처장도 음. 지금 자신의 책에는 그렇게 썼었고 네. 뭐 다시 한번 뭐 생각해 보면 그렇죠. 윤석열은 이제 풀어줄 결심을 하고 어떻게든 짜맞춰가지고 이걸 음. 풀어줬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네. 상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음. 윤석열 측은 법치와 헌법을 무시하고 하는 네. 것들이 도를 넘고 있죠. 네. 도를 넘고 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네. 이 공군의 이 포천 음, 이 민가를 폭격한 이 사안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겹쳐지다 보니까 저희가 네. 제대로 다루진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직접 이 현장에도 다녀오셨고 네. 공군의 입장 발표 그렇죠. 이것도 보셨는데 네. 이거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의원님. 그러니까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난 거죠. 네. 오폭 사고인데 실제 그만큼 군기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 사회 곳곳에 특히 군이 실제 이런 사고들은 해서 공군이 오폭을 해서 민간인이나 사람들이 다친 적은 이번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영평 승진 훈련장이라고 해서 포천 쪽에 보면은 네. 훈련장이 있어요. 거기서 화력 시범 같이 여러 기종들이 폭탄을 투하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데 하려고 그날 했는데. 연합 사령관하고 예. 합참 의장이 참관한 가운데서 그 훈련을 했어요. 음. 그리고 KF-16 두 대가 네. 편대로 가면서 폭탄을 투하했는데 한 대당 4발 NK-80이 4발을 터뜨렸는데 그 두 대가 8발이죠. 8발이 목표 지점으로부터 한 10km 떨어진 네. 민간 마을과 부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29분이 다쳤어요. 예. 중상자는 2분이고 그리고 많은 가옥이 파손이 되고 재산 피해도 엄청났죠. 네.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왜 났는지 그저께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아 보니까 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1번기가 좌표를 잘못 입력을 했고 2번기는 좌표는 제대로 입력을 했는데 둘이 비행기가 나란히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이 지켜보는 시범이니까 이거 그다음 가면은 그다음 F-15 오고 그다음 또 오고 또 막 가니까. 하니까 이걸 사실 그것은 정밀 유도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보면서 같이 해요. 근데 육안으로 보면은 10km 아니잖아요. 바이는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해서 1번기가 그걸 포탄을 투하할 때 통상 나우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포탄 나우 네. 떨어뜨린다 아니면 드랍 뭐 이런 용어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우 하니까 2번기도 조건 반사적으로 같이 눌러버린 거죠. 그래서 8발이 10km 떨어져 있었고 예. 여기에는 좌표는 1중, 2중, 3중으로 점검을 하는 3단계까지 점검을 하는데 그것이 다 작동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NK82 같은 경우는 포탄 위력이 엄청납니다. 무게가 228kg이에요. 200kg이 예. 넘고요. 통상 포병탄 있잖아요. 포병탄이 한 30kg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포탄 무게와 위력은 예. 비례합니다. 그럼 포병탄 30kg짜리 또는 20kg짜리 10발을 동시에 퍼붓는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NK82 포병탄 10발이면 얼마나 위력이 커요? 포탄. 예. 그러니까 한 발이면 축구장 하나에까지 위협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보니까 와 엄청나더라고요. 시멘트가 아스팔트가 30cm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뚫고 이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났고 예. 폭탄의 구멍이 나고 그 주변에 한 10에서 200m 떨어진 가옥들의 유리창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랬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화면을 통해서 네. 피해 현장도 좀 네. 보고 있는데 야 네, 지금 그러니까요. 저기가 엄청나네요. 그거예요. 시멘트를 뚫고 저렇게 파공이 생길 정도로 막 이렇게 피해가 많이 생기고 네.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때 예. 집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저기는 연세 드신 분이 많은데 경로당 마을회관에 계셨더라고요. 마을회관은 네. 그로부터 한 200m 떨어져 있어서 예. 좀 피해가 없었고요. 여기는 반대편인데도 저렇게 창문 창문이 유리가 깨지고, 다 날아가 버렸고 그랬죠. 네. 그나마 네. 이게 정면으로 그러니까 정통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그나마 좀 네. 천만 다행인데 그럼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진짜로.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공군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한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은 네. 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태세를 잘 유지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의 이제 안정,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이제 출발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 그렇기 공군의 위해서. 조치도 예. 저거 조사를 공군에 맡겨놔서 내가 전날 가서 국방부에서 해라. 왜냐면 공군에서 하면 자기 감싸게 할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네. 그래서 그 국방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좀 확실히 책임을 물어라 했는데 보니까 그 해당 지휘관들 2명만 뭐 보직 해임 수순으로 가는 것 같던데. 예, 그다음에 공군 조종사는 뭐 네. 자격 심사를 다시 네. 한다고. 저 정도 되면은 공군 총장이 사표를 내야죠. 근데 공군 총장이 나와서 사과만 하고 네. 책임은 지겠습니다 하는데 사과만 하는 게 책임인가요? 자, 본인이 사표를 내야죠. 저 정도 되면은. 그래서 뭐 사표를 김선호 국방부 권한대행 이 반려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네. 그냥 말로만 책임진다 그러고 사과만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네. 파면이 됐다 그러면은 또 네.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인사 문제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윤석열 쪽에서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그런 지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군의 제대로 대응도 좀 안 되고 있고. 네. 그렇죠. 네. 우리 군 입장에서도 지금 제대로 지휘 체계가 안 돼 있는 이 상황 이게 좀 아쉽고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군 그렇죠. 입장에서도. 지금 군도 지금 이걸로 봐서 나사가 많이 풀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 군 자체가 계엄군으로 지금 창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주요 지휘관들 3스타 이상들은 많이 떨고 있을 거예요. 지금 수사가 아주 빙산의 일각으로만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고위급 군 고위급들 중에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불안하고 또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이런 구멍들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국가 안정을 위해서도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 빨리 결론을 내려서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뭐 현장에서 또 이제 국회에서 네. 종횡무진하고 있는 김병주 최고위원과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 결국 이제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네, 네. 윤석열 파면만이 답이다. 그럼요. 이게 이제 네. 시작이다라는 건데 네. 우리 불안해하시는 또 김병주 최고위원 이 최고위원조차도 지금 내란성 이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받고 그럼요. 있는데 네.
강기모사 앓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테러 위협도 문자 폭탄까지 받고 있어서 또 고소 고발 회유했다고 왜 이렇게 고소 고발을 많이 하는지 고소 고발. 여기 또 대응 회유하지도 신경 쓰고. 않았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는지 예. 그래서 좀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저희 시민들 시청자분들께서 김명주 네. 최고위원은 응원을 계속 해 주실 거 생각을 하고 네, 네. 의원님 끝으로 가시기 전에 제가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네.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하루하루가 파면 언제 나오나 뉴스 보고 또 오마이TV도 보고 하실 텐데 네. 저도 그렇게 하루하루가 사실은 일일이 여삼추라고 하루하루가 1년 가는 것 같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마 14일 아니면 17일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었고요. 또 이것은 파면은 명확합니다. 헌재에서도 재판관들이 경륜과 경험이 많고 하겠고 이번에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전 국민이 12.3 내라는 증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함 가운데서 힘을 보태고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힘을 모아야죠. 네, 지금 그래서 저녁 집회 같은 데는 퇴근하시면서 강화문으로 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오마이TV 보면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응원도 하고 할 수 있는 또, 일을 네, 하고. 그런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랬던가요? 벽이라도 담벼락이라도 담벼락이라도 소리치고 해라. 욕이라도 해라. 네. 그렇게 말씀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행동할 때라고 봅니다. 네. 온라인상에서 댓글로 응원도 하지만은 저쪽에 가짜 뉴스 오면은 댓글로 항의도 하고 또 헌재 같은데 저쪽에 문자 폭탄을 막 보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도 헌재 응원 문자 보내고 예. 또 지금 진보 유튜버들 특히 오마이TV 네. 주블리 김병주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그럼요. 구독하셨는지 확인하고 그런 거라고 보여져요. 맞아요. 선플로 달아주시고 뭐 네. 슈퍼챗도 보낼 수 있고 네, 네. 후원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함께 힘을 이제 모아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댓글 보니까 의원님 살이 빠진 것 같다. 몸 네. 잘 챙기시는 댓글도 있네요. 네, 살도 네. 빠지죠 요새. 그렇죠. 먹는 것 입맛이 없어요. 먹는 것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뭐 네. 요새 맛있는 거 먹을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김밥을 주로 많이 저녁은 김밥 예. 이렇게 많이 하고 간단하게 때우게 되니까 그야말로 네, 예. 참 우리 국민들 국회의원부터 또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판단이 내려지기를 네. 모든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자, 민주당의 투쟁 상황 저 오마이TV도 집중하도록 하고 네. 의원님 몸 잘 챙기시고 네. 그다음에 몸 조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네. 파면이 되어서 좀 기쁜 웃으면서 마음으로. 예. 방송을 정말 했으면은 간절히 다음 주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예, 제가 말이 씨가 된 데서 항상 방송 끝날 때 하는 네. 문구가 있어요. 예, 해주세요. 헌재에서 마지막 판결이잖아요. 네. 박근혜 탄핵 때 보니까 마지막 주문을 하더라고요. 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면한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이 씨가 네. 돼서 꼭 그 네. 소식을 듣고 다음 주에는 또 웃으면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